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험악하게 눌렸고 또 미국 시장도 본장 시작하고 제법 세게 눌렸지만 다행히도 FOMC 점도표 발표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의 통화정책회의와 기자회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만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생생하게 현장의 소식과 시장 반응을 느끼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의 개별 코멘트와 시장 반응은 특별히 중요한데 그러한 디테일을 델타1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눌리긴 했지만 FOMC를 앞둔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봤는데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저는 조정을 보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장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아주 빠르게 매도해 나가는데 30분도 안 돼서 현물 1,300억, 선물은 3,0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시장이 방향성을 선도해가는 플레이어들, 특히 외국인이 특정 시간 내에 어떤 속도로 포지션을 잡아간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놈들이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을 내놓을 것인지를 대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30분도 안 돼서 저 정도 물량을 내놓으면 선물은 최소 1조를 때리는 겁니다. 현물도 저도 한 1조 팔겠구나 싶어서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주총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초반 시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한 2차전지 주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좀 맞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30분 만에 최근에 기록한 박스의 저점인 412.5선까지 밀어버렸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사실상 반등 한 번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홍콩 세션에서 매수세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박스 이탈이 될 것 같아서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세는 박스 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워낙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홍콩 시장은 나름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지만 방향성 없이 흔들리기만 했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시장은 첫 번째 저점인 411선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413선에서 막히면서 또 흘러내려서 오후 1시 40분경에는 410포인트의 바닥을 찍게 됩니다. 지난 3월 15일에 평균 베이시스 1.65에서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렇지만 어쨌든 나쁜 마이너스 1.52 평균 베이시스에서 선물 매도가 쌓였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한 800억 나오고 비차익 매도도 한 5,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1조 600억 정도를 했던 거를 오후 2시 40분부터는 빠르게 걷어내서 7,400억 정도로 순매도 마감시켰고요. 그러면서 현물 매도도 조금 걷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에는 다시 현물을 매도한 걸 보면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이 주식을 5,240억 정도 매도하기 위해서 그냥 시초가부터 선물 매도를 한 것이다. 즉 일회성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한 2,400억가량 주식을 팔았어요. 일부에서는 연기금 주식 매도가 거기에 이제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 금융사업 부분이 그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연기금 주식 매도 너무 걱정할 거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본이 그 프로그램 매매가 연기금 매매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차익 매매의 비중이 높다면 당연히 주식 매도했으니까 선물 매수 혹은 합성 선물 매수가 똑같이 또는 규모 있게 집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연기금 선물 매수는 21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도 연기금 선물 매매는 무의미할 정도로 비중이 작습니다. 당연히 합성 선물도 비중이 작고요. 그러면 현물 매도에 따른 이 선물 매수의 쌍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 2,400억 주식 판 것은 그냥 주식 판 거 맞습니다. 물론 저는 연기금이 주식 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의 매매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는 다른 패턴으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징그럽게 팔아대는 이런 매물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거는 한국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게 외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극복해야 될 문제지 연기금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하나 더 체크해 볼 것은 금융투자가 9,300억 정도 선물을 샀어요. 근데 보통 금융투자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도를 받아준 물량을 제외하면 그래도 한 2천억 가량은 네이키드로 FOMC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매수 베팅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물량 한 2천억 선물 매수는 이길 시장이 뭐 어떻게 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매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시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금융투자가 이제 이길 선물 매도를 쌓을 때 그 카운터파티가 외국인 선물 매수라고 한다면 외국인 선물 매수량 대비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량이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이제 집계를 했을 때 증가 중인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한 2천억 정도는 뭐 금융투자가 순매도 하겠구나 라고 이제 보고 그건 이제 FOMC 베팅에 대한 이익 실현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막판에 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빠르게 줄이면서 413대까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록한 박스권인 417에서 412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긴 하지만 이길 갭상승이 나올 경우 이 빠른 또 커버링성 상승이 안 나오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410포인트대로 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야간 선물은 되게 좋았어요. 합성 선물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방향성 찾기 어려운 또 지긋지긋한 양매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길 시장을 또 상승과 함께 변동성 죽이는 그런 지루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이 코스피 시황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당장에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FOMC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유럽 세션 점검합니다. 유럽은 이 종가상으로는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장중에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조용했습니다. 유럽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이제 이틀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물에 급락 같은 건 좀 안 줄 분위기였죠. 또 통화 시장도 너무 조용하고 다 FOMC 지켜보자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시아 세션 내내 소폭 약세를 보이던 나스닥 선물은 오후 8시에 장중 저점을 깨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1시간 만에 13,000포인트를 깨게 됩니다. 아우 스트레스야. 그리고 10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 10분 만에 12,950포인트도 깨게 되죠. 물론 그 뒤로 나스닥 선물은 급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유럽 마감 때까지 그리고 뭐 FOMC를 향해서 계속 장중 저점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전혀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왜 밀렸을까 생각해보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65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게 한 오후 8시쯤에 돌파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 단기물 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쨌든 FOMC 전망을 호기시하게 보고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고 해서 전 별 걱정은 안 됐어요. 물론 짜증은 났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랑 짜증은 좀 다르죠. 걱정이 되면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는 야 내가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얘만 너무 눌리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투자자들이 약간 감내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내해야만 큰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 들어와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이슈긴 했지만 어쨌든 전일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마감됐다가 구리가 이제 아시아 세션 후반 들어서 꾸준히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냥 시장 충격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독일 증시에서 이 시총 1등이 SAP라고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그 솔루션 SI 회사 그 소프트웨어 통합회사의 주가보다 이제 주가가 1등이었는데 그게 이제 폭스바겐으로 이제 시총 1등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유럽 굴뚝 주식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굴뚝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굴뚝에 폭스바겐이 오른 게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굴뚝에도 이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약간 버블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직 버블까지는 한참 멀었죠. 어쨌든 결론은 뭐 유럽은 장후만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고요. 사실상 FOMC 이후에는
추가로 위로 슈팅까지 나오면서 강세장임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미국은 FOMC가 메인 이벤트긴 했는데 어제 제가 대응 전략 이야기할 때 세 구간으로 쪼개서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FOMC 전에는 뭐 당연히 베팅하지 말고, 물론 저는 이제 나스닥 선물 매수가 있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제가 이제 뭐 변동성 감안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 추가를 할 것인가를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FOMC 성명서와 점도표가 발표되는 새벽 3시, 그때의 시장 반응 보고 따라가고, 또 기자회견 시작되고 나서 또 분위기 따라가고,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고 분위기 확인하고,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그렇게 하신 분들은 최소 뭐 중박 이상은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럽 세션 흐름 보면서 오늘 아무리 망가져도 저는 미국이 대폭락만큼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요. 또 미국 10년 국채 옵션이 지금 잔존일, 4월물 같은 게 잔존일 10일 남은 상황이죠. 근데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옵션 프리미엄 너무 높으면 시장 안 움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루묵될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유럽 세션에서 이제 10년 국채가, 미국 10년 국채가 이제 폭락을 하죠. 폭락까지는 하지만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국채 옵션은 생각보다 안 튀어요. 풋옵션이. 그래서 이거는 FOMC 이벤트 보고 제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미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뭐 더 하기 힘들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미국 장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주택 착공이 뭐 142만 건, 컨센서스보다는 낮고, 전월 대비보다는 낮고, 그리고 또 건축 허가도 168만 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컨센서스보다 낮고 또 전월 대비로도 감소했죠. 그러면 이제 주택 지표가 이제 흠집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2달 연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워낙에 건축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속도 조절한 차원에서 내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다들 FOMC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눈이 딴 데 쏠리진 않았죠. 하나 더, 이 원유 재고가 있었는데 원유 재고는 컨센서스보다는 뭐 적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긴 한데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4거래일 연속 기름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장 후반 들어서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IEA, 그러니까 이제 국제 그 에너지 기구의 월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유 공급이 수요 회복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름 가격은 올라오면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럽 세션 내내 약세였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 자체는 추가 약세를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미국 본장 시작 후 한 번 나스닥이 눌림이 나고 나서는 급반등을 해요. 나스닥도. 그런데 미 국채는 반등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지날수록 나스닥은 점점 눌려서 결국 FOMC 발표 직전까지 장중 저점에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FOMC 설명서 발표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급반등을 합니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다른 뭐 참조하시는 게 좋겠고, 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표 딱 보니까 뭐 금리 인상 뭐 2023년 말까지는 없다. 물론 이제 2022년에 한 뭐 0.25 정도는 한 4명 정도가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도피시한 거고, 또 인플레 전망치도 상향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비둘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도 잠깐 그 시가선을 회복했다 다시 내려요. 근데 이제 큰 폭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자, 이젠 기자회견 시작되는 3시 30분에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 파웰이 얘기가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는 향후 수개월 동안 뭐 전년 대비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 인정, 기저효과 있다 인정. 그런데 그걸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죠. 또 이게 자꾸 일회성이다, 뭐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저효과로 인플레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리 인상이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계속 비수기적 얘기를 하니까 선물이 계속 이렇게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놓고 이제 금융 환경이 지금도 완화적인 상태 유지 중인데 계속 그러는 게 중요하다. 응? 그리고 인내심 있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 비둘기야 비둘기야 외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자회견 처음 30분 좀 지나서 한 4시 7분 정도에는 오버슈팅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제 4시 8분쯤에 파웰이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점도표는 약속이 아니고 FOMC 정책에 관한 예견도 아니다 라고요. 물론 이제 딱 그 기술적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긴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뭐지? 라는 사람 생각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반응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그 일부 측정 방식에 따르면 자산 가치는 높여져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솔솔솔솔 밀립니다. 이제.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는 4시 30분까지 그 고점 찍고 나서는 쭉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스닥 상승폭을 반납하고 채권도 반등폭을 줄여요. 근데 통화시장만큼은 FOMC 이후로 아주 끝까지 달러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FOMC에서 미 국채 폭락과 함께 뭐 거의 둠스데이 시나리오 이렇게 갖고 달러 매수하는 사람들 박살내놨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증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준 것을 눌렀다.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3.68% 반등을 했고 마이크로도 3.64%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안정을 찾았다 정도지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국채금리가 윗골이 달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주는 1%대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것도 그냥 어제 눌린 거를 다 회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이 FOMC 요약, 그냥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야, 그렇게까지 겁낼 건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갈 만한 캐털리스트가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근데 그거는 뭐 내일 시장 보면서 이제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 좀 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오늘 딱 들어맞았죠. 이 공포를 팔면 유명해질 수 있어도 이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파생을 배운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자기가 숏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늘 숏으로 먹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롱 잡았다가 다시 숏 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장중 조정 중에서 올라갈 때는 이거 상승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하고 있는 사이에 나스닥 선물 지금 13,2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제가 추가로 늘린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적지 않게 나스닥 선물 매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평균 단가가 12,800선이에요. 오늘은 얼마 못 늘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조정 때마다 늘리면 시장이 뭐 이평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폭등이 문제인데 폭등하면 어쨌든 뭐 조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폭등을 하지 않고 장중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거 추세 매매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일봉 포지션 매매 아니고서는 웬만해서 장중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FOMC 이후로 이제 큰 이벤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4월 실적 시즌 그때까지는 한동안 시장에서 뭐 이슈가 없으면 시장이 폭등할 모멘텀은 없겠죠. 하지만 작은 상승하면서 변동성 죽이는 거,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매수 계속 홀드하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로컬 이슈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전히 커버드콜을 풀지 않고 대응할 거고요. 장중에 의외의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뭐 증거금 여유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물도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좀 마음이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래가 아니라 위라고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녹화 막 마치려는데 이 텔레그램 메신저가 왔어요. 이 SK증권 그 이호석 연구원이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FOMC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이 썸네일이 뭐냐면 FOMC 전망 100점 맞았다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을 올렸거든요. 이러면 좀 찝찝한데 어쨌든 FOMC 베팅으로 들어온 이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 2,000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장중에 어느 구간에서 풀리는지, 그래서 그 이익 실현 다 나올 때까지는 적극적인 상승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